안녕하세요, 북스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역사를 탐구하는 현대세계에 관련된 강독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역사를 탐구하는 이제 현대세계 과목은요, 그 융합선택 과목이에요. 융합선택 과목. 그래서 다른 교과하고 이제 융합될 수 있는 그 과목인데, 그중에 이제 여기는 사회죠, 사회. 그래서 역사하고 사회. 이렇게 융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현대사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현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역사적으로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과서를 이렇게 못 구했는데 역사를 탐구한 현대세계에 교과서 두 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두 개를 확보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임용 시험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보고 있고 나오면 이제 내년에 이제 뭐 혹시 나오면 강독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자, 그래 이제 성격 및 목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격과 목표 이 부분은 서로 연결돼 있다고 했죠. 자, 보면 역사를 탐구한 현대 세계에 있는데 요거 과목 명칭을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 과목 명칭. 과목 명칭 쓰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그 현대 세계 과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과목이다. 그래서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의 어떤 목표? 음. 과목 목표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요거 역사 탐구하는 현대세계는 고등학교 역사과 융합선택 과목으로 타 과목의 관련성을 관련해서 국가, 지역, 세계 역사를 상호 연관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요때 이제 타 국가의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은 아마 이제 내용 구성을 볼 때 일사, 사회 과목과 연결시켜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역사 탐구하는 현대 세계는 현대 세계의 가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시 계열성을 고려해 구성한다. 자, 이 시 계열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특정 대상의 어떤 시간적 변화를 뭐냐면 계속 이제 추적해가지고 어, 기술한 부분이 시계열성이죠.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범주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현대 세계 역사 탐구, 냉전과 열전, 성장과 풍요와 생태 환경, 분쟁과 갈등의 하의 역사, 도전반의 현대 세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단어로 구성됐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요 단어 구성명이 이제 범주, 여기 그대 나오죠? 현대사기 탐구, 냉전과 열전, 성장의 풍요와 생태환경, 분쟁 갈등, 그, 화해 역사,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도전받는 세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어로 이렇게 구성됐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범주 명칭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더. 이렇게 해서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밑에를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역사를 탐구하는 현대 세계를 통해서 어떤 이제 그것을 얻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인데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부분은 동일해. 학습자는 자료 분석 해석 과정에서 탐구 능력을 키우고 역사 지식을 형성하며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의 논쟁성이 시에 타자 이해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레파토리가 앞에 있는 과목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뭐 기능 가정 이렇게 있고 역사 지식 형성은 지식 이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에서의 논쟁성 이거는 뭐 가치 태도 이렇게 있고 요거는 여기까지 과목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내용이고요. 그냥 또한 학습자는 현재 상황의 당면한 결과가 아닌 역사적 행위자의 선택과 실천에 만드는 결과를 인식하고 학습 자신도 미래사회에 만드는 주체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다른 과목이 없는 요 과목에 있는 부분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목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목표는 앞에 있는 성격하고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탐구하는 현대세계는 학습자가 현대세계 과제를 탐구하여 성찰하고 자기 삶과 관련성을 인식하는 목표로 한다. 어, 그래서 이제 탐구 과정을 통해 현대세계 과제가 갖는 복잡성과 연관성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갖추어 간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 역사를 탐구하는 현대세계 구체 목표가 있죠. 그래서 보면 자 현대 세계의 과제를 역사적 맥락을 탐구하고 다원적 관점을 이해하고 현대 세계 복잡성과 연관성을 고려해서 과제 해결책을 모색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식 이해 쪽에 이제 해당하죠. 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역사 자료를 분석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자, 이거는 가정 기능 형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자신의 태도, 다른 견해를 존중하면서 논쟁하는 태도가 갖춘다. 가치 태도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격과 목표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내용 체계의 성취 기준을 볼게요. 자, 내용 체계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그 앞에 있는 과목하고 비슷비슷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식 이해, 가정 기능, 그다음에 가치 태도 이렇게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가정기능 가치 태도는 앞에 그 관련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좀 다른 게 지식 이해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지식 이해, 가정기능, 가치 태도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뽑아놓은 것이 핵심 아이디어죠. 제가 핵심 아이디어는 몇 개로 구성되는 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 네. 대충 여섯 개네요. 네. 여섯 개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아이디어를 보면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성장 속에서 생태환경 문제가 이제 뭐냐면 심화되었다. 아마 이제 기후변화 같은 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세계각지의 분쟁과 무역 갈등이 발생했으나 극복력도 계속되었다. 자, 경제 세계화 이후 사회경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역사 지식은 역사 자료 비판 분석 해석을 통해 형성되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태도는 세계 시민의 의식에 기초화된다. 그래서 이제 대충 보면 이렇게까지는 지식 이해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거 이제 가전 기능이죠. 그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가치 태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부터 보면 여기 가전 기능 부분에 여기 있죠. 자료 분석 비판 관련된 내용은 여기 부분에 있어요. 다양한 역사 자료 선택과 분석하기, 그다음 분석한 자료를 해석하고 비교하기 이렇게 이제 있고 뭐 역사적 서사를 구성하고 표현하기. 역사적 서사란 말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뭐 내러티브 같은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가치 태도는 여기 나오죠. 뭐 여기 보면 세계 시민이 문화적 다양성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잠깐만요. 아,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뭐 얘가 왜 튀어나나?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부분에 이제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앞에 다섯 개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지식 이해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제 요거하고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밑에 있는 내용하고. 그래서 이제 현대 세계의 역사 탐구는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 세계, 뭐 청소년을 받은 현대 세계 과제 내용이 있고, 그래서 냉정의 열정에서 전후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자장, 뭐 냉전 시기의 냉정식 열전의 전개, 기념시설로 만난 역사 뭐 이렇게 있고요. 성장 풍요와 생태 환경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대중소비 사회와 생태 환경 문제, 기후 변화 협약에 의한 만나는 역사 이렇게 있고 분쟁과 갈등 관련된 내용은 탈냉전 이후의 국제 분쟁과 무력 갈등, 권위주의 체제 변동, 역사 대체 내용의 어, 정책을 만난 역사. 내용 요소들이 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세계화 불평등 심화, 다문화 사회로서의 진정 갈등, 국제 구분을 만나는 역사, 뭐 이렇게 하고 내용 요소가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세계 역사 탐구에 보면 먼저 성취 기준이 나오고 성취 기준 해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 적용식 고려 사항들이 나와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역현, 예. 이게 줄여가지고 이게 표현신앙 같아. 현대세계 역사탐구를 줄여서 했는데 그냥 01-01로 읽을게요. 자, 현대세계의 전후체제 형성의 역사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 전후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세계대전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이제 성취 기준 해설을 보면요. 현대세계는 지역세계 확장된 결과 지구가 하나의 긴밀한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뭐 지역세계 확장된 결과 긴밀한 연결망이 형성된 건 아니면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공간적인 범위가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지역세계가 서로 연결된 그 상황을 얘기한 거고 현대세계를 시기를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설정하였으나 여기 보면 탐구 주제에 따라서 이전 시기의 연관성을 이제 뭐냐면 고려해서 유연하게 소급할 다룰 수 있다. 뭐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냐 2차 세계 1, 2차 이전이잖아 산업혁명. 그러니까 거기까지 소급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 뭐 여러 가지 노예 문제나 이런 것도 1, 2차 세계 대전인 거죠. 그 흑백 갈등, 흑백 그 흑인 대탄 차별 같은 것도 있죠.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1-02번을 보면요. 학습자가 생각하는 현대 세계의 과제를 선종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 해석을 연결해서 보면, 자, 현대 세계의 과제를 선정하고 조사하여 쟁점별로 발표하는 활동을 중점을 둔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현대 세계를 바라보는 나와 타인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자신의 관점을 상대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점에 비교해 갖고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라는 것을 뭐냐면 그 파악하고 남인 다른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러면 01-01번에 이제 정용 씨 성취 기준 고려사항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교사의 역할이 나와요. 요 부분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요거 부분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교사의 역할을 보면 학습자가 현대 세계의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주제와 자신의 연관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두 번째로는 탐구 주제가 국가, 지역, 세계사적 차원에서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01-02번에 이제 그 기존 정의식 고려사항을 보면 현대세계 과제는 역사적 접근을 통해 그 연호를 찾을 때 복잡성과 연관의 특징이 보다 명확히 파악을 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교사의 역할 관련된 거죠. 교사의 지도 방안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냉정과 열정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냉정과 열정의 이제 주제에서 이제 성취 기준을 세 개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02-01번 보면 2차 세계대전 인권과 평화에 위한 국제사회 노력과 한계를 파악한다. 예. 그래서 인권과 평화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거 아마 그 홀로코스트와 연결돼서 이제 내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홀로코스트가 있죠. 유태인 대학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그 대장학살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 한계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그 성취 기준이 설정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면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문제, 범죄 문제가 제기되는 등 평화와 인권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음을 주목하고 국제사회는 평화와 인권에 위한 국제연합을 창설하고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구호가 규약을 마련했으나 냉전의 전개 속에 그 시도 한계에 부닥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노력과 한계라고 했잖아요. 노력과 한계.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한계일 수 있죠. 한계. 음,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자, 그다음에 요걸 할 때 이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데 홀로코스트 하면 이제 뭐냐면 뉴른베르크 같은 전범 재판을 연상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자, 전범 재판 과정에서 전쟁 범죄 개념이 구체화됐다고 유의하며 그다음에 전범 재판에 해부된
인물의 생애, 책임의 중심으로 전쟁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할 수 있다. 그게 안난다. 그래서 유의점과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 지도사항 같은 것들 이제 뭐냐면 얘기하고 있죠. 유의점하고 이 지도사항, 지도 내용. 그래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전번재판소, 그러니까 뭐 누른베르크 전번재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경 전번재판 있죠. 여기에서 이제 해부된 인물의 생인데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아이만이라고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요거 연상시킬 수 있어요. 물론 아이만은 전번 재판에서보다는 나중에 모사드한테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법정에서 이제 뭐냐면 재판을 받고 이제 처형을 당했지만 그것도 일종의 이스라엘 법정도 전번 재판하고 이제 넓게 보면 해석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인권선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이제 공 02-01번 이제 관련된 그 성취 기준과 관련된 그 두 개 나왔는데 여기 인권선언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인권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중에 하나 중에 인권선언 이렇게 있는데 세계 인권선언이 그 통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더라고요. 이게 자,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 노력 속에 탄생하여 보편적 규범을 자리 잡았고 이후 생겨난 각종 선언과 협약의 근거를 작용하여 아동이나 여성, 노동, 난민 등 인권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바탕이 됐음을 지도한다. 그래서 인권선언 지도할 때 이런 점을 지도해라라는 건데 제가 이제 교과서가 지금 열심히 읽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 인권선언까지 읽지 못했거든요. 근데 또 이게 통사하고 또 연결되다 보니까 세계 인권 선언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 주어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가르칠 것인가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 인권 선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이 냉전과 열전 중에 자, 성취 기준 중에 보면 냉전 시기 열전의 전개 영상을 찾아보고 전쟁 당사국 대 전쟁 경험을 비교해 본다. 이렇게 있는데 냉전 시기의 열전의 전개 강을 살펴보는데 냉전이 뭐고 열전이 뭐죠? 근데 냉전은 콜드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쎄한 것을 냉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 소련이 다 핵무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죠. 그러면 인류가 공유하니까 그래서 서로는 뭐냐면 눈치를 보면서 하하호 하지만 뒤에서는 자기의 어떤 제 영향력 있는 국가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이제 대리 전쟁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열전이라는 것은 냉전과 대립된 개념이야. 그래서 총을 주고받고 싸우면서 했던 것이 열전이죠. 냉전은 겉으로는 평화스럽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분위기가 시작한 게 냉전이고요. 그래서 미소 냉전이 진행되고지만 그 안에 미국과 소련이 각각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서로 총을 쏘면서 주고받고 싸웠다. 이게 열전이죠. 자, 그래서 냉전 시기 열전 전개 양상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같은 거 있죠. 그다음 베트남 전쟁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쟁 당사국의 전쟁 경험을 비교해 본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내용 성취 해설 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냉전 시기 때 열전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있어요. 예. 그래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중심으로 냉전 시기에 전개된 열전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 전쟁에 개입한 여러 당사국의 이해관계 및 행위 주체의 경험과 삶을 드러내며 전쟁에 참석을 청소년과 여성들의 시선에 접근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적 약자, 전쟁에 제일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시선에서 접근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여러 지역의 전쟁 관련 기념시설을 제시하여 기억 방식을 조사해 분석한다. 이게 이제 역교도와 관련돼서 집단 기억 같은 거 있죠. 집단 기억.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지역에서는 구우색 같은 경우에는 뭐 홀로코스트가 없다고 주장하냐 독일에서는. 그리고 저 일본 애들 중에 이제 자신들이 했던 그 기억들을 망각하잖아요. 예. 2차 세계대전 때 여러 가지 이제 잔행한 기억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집단 기억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쟁 참사를 명확하고 후대에 계속 집단 기억을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이 전쟁 관련 기념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걸 할 때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면요. 자, 전쟁 관련
조형물 및 기념관을 조사해서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래서 국가별로 정부가 설립된 정책 기념관의 공식 기억과 집단 개인과의 기억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피난과 학살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이제 전쟁을 기억하더라도 각기 다르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6.25 전쟁이죠. 자, 6.25 전쟁은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미 원조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과 대항하는 미국과 항쟁하기 위해서 누구를 도와준다? 조선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과 싸우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도와준다. 뭐 이런 그 기억을 하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쳐들어놓고는 우리가 북침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승리했다고 이제 그렇게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침략의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6.25 전쟁이라도 어떤 데는 한미 원조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어쩔 때는 자기가 이제 뭐냐면 침략을 당했고,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침략을 당했고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기억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별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집단 기억과 개인 간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 집단 기억 간의 또 차이, 이런 것들 비교한다. 비교한다는 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피난과 학살의 특정 주제를 주로 전제를 기억하는 방식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군리 학살 사건 같은 거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군이 했던 서울대 병원 학살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막 베트남인들 학살한 사건도 있고 뭐 그것도 또 기억해야 돼요. 그 미군하고 한국군이 베트남인들 학살 사건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그다음 북베트남인들이 민간 학살도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한쪽만 기억하고 있더라고 우리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학살이 있다. 이렇게 좀 좌우 균형을 맞춰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학습자 수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기념관을 방문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있고요. 자, 성장의 풍요와 생태 환경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보면 세계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의 변화 양상을 조사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성취 기준 해설이 있죠. 1950년대 이후 세계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인류의 생활 방식이 크게 변화했음을 주목한다.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된 점을 중점으로 둔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대중 소비 생활 형성, 사회 형성과 생태환경 문제. 생태환경이라는 것은 인류가 이제 그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환경을 얘기하죠. 생태환경 문제 및 극복 노력의 사회 중심으로 탐구한다. 자, 생태환경 문제가 여기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대량 생산 체계가 마련됐고, 대중 소비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생태환경 문제가 심화되어 초점을 맞췄다. 생태환경 문제는 대륙별, 지역별, 편차에 있으면 유의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대한 활동을 활발하게 이루어주는 사회 중심으로 활동 파악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생태환경 문제가 뭐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 구체적인 생태환경 문제에 대해서 뒤에 있어. 고려사항에서 첫 번째로는 세계 성장 이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이 시기에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음을 고려하고요. 생태환경 문제가 두 번째가 이제 생태환경 문제 관련된 내용이죠. 공해 같은 거 있죠. 공해 사업의 구체적 이전 사례 같이 생태환경 문제는 지역별 불평등 및 노동 인권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안내한다. 자, 이게 뭐냐면 보통 공해 사업은 뭐예요? 공장을 만들면서 이 공장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이잖아요. 제조업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인데, 자, 원래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2차 이전까지는 선진국에서 주도했죠. 우리가 아니 미국에서 이제 주도했고, 근데 미국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난 거야. 환경 문제도 일어나고, 고기 문제도 일어나고 등등 하니까 이걸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이전시키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국이나 뭐 일본 같은 나라 이전됐다가 지금은 이제 또 중국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일부를 또 이전시켜. 그리고 베트남, 뭐 인도 이런 식으로 좀 잘 사는 국가에서 못 사는 국가를 이렇게 이전시킨단 말이야. 예. 자,
그러면서 잘 사는 국가는 좀 깨끗한 환경에 돈을 버는 거고 못 사는 국가, 상대적으로 못 사는 국가는 좀 힘들면서 이게 자연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역적 불평등의 형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제조업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보면 3D비다 해서 이게 이런 가지고 이제 장시간의 저임금의 노동 문제 같은 것도 일어나잖아요. 노동 인권 문제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미국이 이제 제조업이 이제 없잖아요. 다 빠져나가고 중국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요즘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러스트벨트에 이제 있는 미국 노동자들의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제조업 시설을 이제 그 자기 국내에서 유치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 잘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미국의 지금 GDP가 1년 GDP가 거의 8만 달러, 9만 달러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두 배나 많아. 우리나라도 지금 세이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개 안 하려고 하는데 미국인들 더 안 하죠. 하더라도 그만한 높은 그 비용을 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높은 비용을 받고 이제 만들어진 물건이 과연 좋게 만들어지냐. 한동안 제조업에 손을 땄다가 갑자기 이제 만들는 그 물건 자체가 조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노동 단가나 제조 기술 미비 등등해서 아무리 이제 미국에서 이게 공장을 만들고 해도 오히려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 만들어지는 그 제품들 자체도 가성비가 확 떨어지고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트럼프 이후에는 트럼프 해봤자 4년이잖아. 4년 끝나면 그 후에 예전처럼 이제 다시 돌아갈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그런데 되게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 갈아 넣어야 되고 환경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점점 이제 잘 사는 국가에서 점점 못 사는 국가로 이전되는 형상들이 일어났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에 따라 생태 환경 문제가 이제 발생됐다. 이게 공해 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연 환경을 훼손한다는 게 다 이제 후진국에서 이제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예. 자,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제 기후변화도 같이 나오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협약이 보고서를 조사하고 그 의미를 추론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공사에도 나와 있더라고, 통사에도. 그래서 기후변화는 이제 뭐냐면 이게 날씨와 다르죠. 날씨는 그때그때 이제 변하는 거고 기후변화는 한 2, 30년 동안의 어떤 추이를 얘기하는 거죠. 온도의 변화 추이. 그래갖고 대기 보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네, 어쨌든 올라가고 온다, 내려가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이게 우상향을 하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기후 변화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기후 변화가 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 기후 변화가 이제 있는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2, 300년이죠. 2, 300년에 우리 그 인류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평균 1.5도였는데 그 전에도 기후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후변화의 그 속도가 되게 느렸죠. 예를 들어 패등기 같은 경우에는 그 패등기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백만 년이야. 수백만 년 전에 동안 온도가 올라간 거고 요거는 뭐냐 300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1.5도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 온난화 같은 경우 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그, 그 당시 여러 협약을 맺고 파리 협약 같은 거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추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가 기후변화 현상 및 보고서를 읽고 주요 문제의식을 찾아낼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보고서에 대한 당긴 연구 주요 결과를 이해하고 국가 간의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그 의미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했죠. 자, 이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후변화 협약 관련된 파리협정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분쟁과 갈등, 화해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공사들의 공일본 보면 국제 분쟁 및 무력 갈등의 원인과 전개 양상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그 성취 기준 해설을 보면요. 국제 분쟁 및 무력 갈등의 사례를 선정하고 아마 이 국제 분쟁 같은 경우에는 영토 문제 때문에 많이 나오죠. 영토 문제. 그래서 지금도 영토 분쟁이 많잖아요. 남중국해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인도 간의 국경 분쟁도 있고, 등등 있죠. 자, 그래서 분쟁 발생 원인은 역사적 맥락을 탐구할 때 초점 맞추고, 국제 분쟁은
민족, 종교, 그러니까 종족, 영토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됨을 유의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국제 분쟁을 가르칠 때 이제 적용 시 고려 사항 이걸 이제 보면요. 자, 이 지도 방안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죠. 국제 분쟁은 식민의 유산, 종교적 갈등, 민족이나 종족의 갈등, 자원, 기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그 원인이 다면적으로 파악할 때 갈등 극복이나 문제 해결 실마리를 모색할 수도 안낸다.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취 기준을 보면 한냉전 이후에 제3세계 국가의 권위주의 체제의 변동에 따른 갈등 양상과 특징을 조사해 보자. 제3세계라는 것은 냉전 시기 때 1세계, 그러니까 미국 중심한 서역 국가 이런 나 우리가 이제 한국도 여기 포함되고 2세계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진영이고 그다음에 1, 2세계도 아닌 제3세계는 이제 있죠. 예. 근데 제3세계들이 좀 권위주의 체제 독재 국가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제3세가 이제 나중에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들 안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 내용들 이제 보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제3세계 국가가 태평양 냉전 이후에 시장 개방과 민주주의 요구에 등으로 체제 변동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겪었음을 주목한다. 갈등 전개의 원인을 파악할 때 역사적으로 식민주의 문제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음을 유의한다. 특히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잔재의 유산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맨날 그들이 지네끼리 뭐 치고받고 내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보면 자, 유엔 평화 유지군 파견 여부, 대규모 난민 발생, 그리고 이제 분쟁 지역 내의 문화유산 파괴 등 국제 분쟁이 지속되면서 제기된 논란을 학술자의 조사에 파악할 수 지도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국내 분쟁의 갈등을 위해서 역사 정책의 사례를 탐구한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정책 사례를 이제 연구하는 건데, 자, 그 관련된 이제 그 해설 부분을 보면요. 탈냉전 이후에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역사 정책의 사례를 국가, 지역, 세계적 차원에서 찾아보고 역사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죠. 예. 그래서 분쟁과 갈등 해결의 역사 정책은 공동 역사 교과서 편찬.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공동 역사 교과서 편찬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거가 여기에 나올 수도 있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공동 역사 문제 있잖아요. 공동 역사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그 당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홀로코스트 같은 문제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놓은 것이 공동 역사 그 교과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독일만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 각국의 문제점도 있다 하면서 이걸 이제 유럽 전체의 문제로 이제 인식하는 그 내용이 이 공동 역사 교과서에도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역도론에서 요게 나온 게 갑자기 뚜껑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22년 개정교육과정하고 관련돼 갖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 성취 기준 해설하고 연결시켜 갖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근거가 여기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공동역사 교과서 편찬, 과거사 정리, 국가기록 관리 정책 등을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정책별로 나눠 조사를 비교할수록 지도한다. 예. 분쟁과 갈등을 하기 위한 역사 정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지도 사항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분쟁 관련된 내용의 또 학습 지도가 있죠. 예, 분쟁을 극복하는 인문의 행위를 중심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서 학습자가 세계 시민의 자신의 역할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종결 이후에도 존재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안내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학습 방안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도전받는 현대 세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05-01번 성취 수준을 볼게요. 그래서 경제 세계화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를 국가, 지역, 세계적 차원에서 파악한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이쪽 성취 기준 해서 있죠. 경제 세계화 이후에 자본과 상품의 이동이 이제 활발해지고 교류 및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변화 양상을 뭐냐면 파악하면 남북 문제,
남북 문제라는 것은 우리 지금 북한하고 남한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남북 문제는 남반구하고 북반구의 문제예요. 예. 보통 적도를 기준해서 선진국들이 주로 북반구에 많이 몰려 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상대로 남반구에서는 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몰려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런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교주 및 이주 활동 이런 것들이 남북 문제하고 또 연결되는데 여기는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 또 후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진국 이주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있던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난민 문제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나온 것이 05-2번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서로 간에 이주가 많다 보니까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유민들도 난민들도 많고 해외 주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문화의 어떤 사회 갈등 문제를 역사적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노력한 사회를 조사한다. 그래서 요 밑에 좀 관련된 이제 해설 부분이 있는데 자, 민족, 종족, 젠더. 젠더는 이제 뭐냐면 사회적 성이죠. 예. 젠더는 여성과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 남성 외에 X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요즘에 문제 많죠. 자, 종교, 이념 등의 차이를 근거로 차별과 혐오가 사회 문제에 부각된 배경과 가정을 초점을 맞춘다. 경쟁과 안정, 그다음 정체성 등의 이유로 다문화 사회주의 포용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히 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도 불법 해외 이주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유럽에서 지금 극우 정당들이 계속 날뛰고 있는 것도 이게 이제 뭐냐면 난민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의 역할을 주목한다. 자, 이걸 할 때 주의할 거는 뭐냐 하면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이 심리적 위축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조선족이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도 많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거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얘기도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걸 이제 가르칠 때 이걸 들으면서 이제 뭐냐면 애들이 뭔가 심리적 위축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이주민과 난민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주민과 난민의 삶을 담은 그림책, 소설, 수기 등의 다양한 문학 작품을 교재로 활용했으면 안내한다. 그래서 요걸 할 때 유의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밑에 보면 문화적 다양성을 관련된 국제 규범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의 한계를 탐구한다.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 규범을 선정을 탐구하고 국제 규범에 이해하는 한편 국제 규범의 등장 과정에 제기된 논쟁의 갈등을 초점을 맞춘다. 해가지고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 평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자, 인증번호 77번이에요. 자, 이 교수학습하고 이제 평가 내용이 있는데, 교수학습 방법도 보면요. 크게 교수학습 방향이 있고요. 교수학습 방법이 이렇게 있죠. 자,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교수학습 설계실 평가 계획을 구상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학습자의 특성을 유의하며 교수학습을 설계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유의하면서 설계해야 되냐 이걸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 관심과 흥미, 적성과 진로, 역사인식의 문화 배경을 고려해야 되고 학습자가 가진 역사 지식과 5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교수학습에게 절제에 활용한다. 이게 이제 거고 여기 좀 눈여볼 게 5개념이죠. 5개념. 네. 5개념을 뭐냐 고치기 위해서 구성주의인가? 예, 구성주의. 구성주의 맥락이 필요하잖아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이제 발휘할 수도 교수학습을 계획을 하고요. 그 학습자가 현대 세계의 과제를 탐구하면서 해석의 다양성, 그다음 역사의 논쟁성을 경험하고 제 생각에 요거는 이제 나올 것 같아. 어떤 그 현대 세계의 과제를 탐구할 때 해석의 다양성,
역사의 논쟁성인데,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난민 관련된 문제들 있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다양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걸 난민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갖고 찬반 논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뭐냐면 교수학습 계획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디지털 도구를 이제 이용해서 디지털 이제 역사 콘텐츠를 접근하고 판단, 활용하는 방법을 교수 학습계획에 포함한다. 그래서 이 디지털 역사 콘텐츠가 뭐냐? 일단은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이제 리터러시라는 건 독해라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게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이거 맞죠? 디지털을 이제 뭐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해석할 수 있듯이 디지털 미디어를 뭐냐면 접근하고 활용하고 공유하고 뭐냐면 선택하는 능력 이런 것 같아요. 책을 우리가 읽는 능력처럼 이런 걸 디지털 리터러시 함량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가까이에는 뭐 스마트폰을 활용해 갖고 역사 수업 자료를 찾는다든지 그리고 모집하는 AI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역사 디지털 역사 콘텐츠 접근 판단 하향 이런 것들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추진한 게 AI 교과서 있잖아요. AI 교과서. 예. 요걸 이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역사는 아니고 국영수 위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추구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 학교에서 지금 문제 많아, 이거. 네. 그래서 그 지금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일단 그냥 이렇게 에워두시고 다칠 수가 있어. 잘못만 하면. 이 정도까지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최소 성취 미도달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도 앞에 한 거 똑같아요. 상시적으로 학습자에게 학습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별로 절전한 보충 자료 및 추가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걸 예방인데 이제 학습 최소 성취 수준이 요즘에 되게 부각되고 있죠. 근데 요즘에 이제 교고 학점제가 실시되면 요걸 이제 미달할 경우에는 진급 못해요. 유급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계획서도 차고 그 계획서도 이제 학기 초에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22년 개정교육과정 관련돼 갖고 그래서 이제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역사 자료는 공문서나, 그 다음에 신문 광고, 사진, 그림, 영상, 통계 자료 및 부술 자료나 일기 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들 바탕으로 자신의 역사 해석이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을 운영한다. 국내 기념물, 그 다음에 기념관, 기념 행사를 교재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 당시 이때 이제 어떤 그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과거에 기억하고 기념한 일을 탐구하여 기억과 기념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개인적인 기억이나 집단적 기억이나 이게 항상 더 옳고 옳을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것도 있죠. 이걸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아카이브를 활용할 거예요. 역사 아카이브는 뭐냐면 이게 디지털 목록이에요. 디지털. 그러니까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폴더. 우리가 이제 자료를 이제 할 때 폴더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예. 그 역사적 아이카이브는 이제 폴더를 이제 갖고 자료 내용을 정리할 때 여기다 파일도 집어넣고 동영상도 찍고 했잖아요. 이렇게 활용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직접 사회 탐색, 발굴, 분석과 역사의 생동감 있고 입체적 이해할 수 뭐냐면 교수 학습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폴더 정리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적혀 있으니까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현대세계 문제를 다룬 프로젝트 학습. 자, 이 프로젝트 학습을 이해할 때 어떤 지도방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가 선정한 현대세계 문제를 그 당시 국가, 지역, 세계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자신과 이웃 세상과 연결하여 해결방을 모색하여 이를 표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지도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 과제를 선정할 때 이렇게 고려할 사항도 있는데 첫 번째 고려할 게 뭐냐면 역사와 현재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습자의 개인적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학습법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2년 개정교육과정 그 교과서를 보시면 단원이 끝날 때마다 프로젝트 학습이라 갖고 주제를 선정해 갖고 이제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지도 방안이 뭐고 그다음에 그걸 선정할 때 어떤 걸 고려했는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 갖고 요것도 인제 연계시켜서 교과서에 연계시켜서 한번 보세요. 저도 나중에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개정교육 과정 관련된 내용 중에 교과서 연결시켜 갖고 문제를 한번 내 보려고 하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말을 보면요. 교수학습 과정에서 민감하고 논쟁적 주제를 다룰 경우에는 자, 요 민감하고 논쟁적 주제 요번에 22년 개정교육과정 역사 관련돼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여기도 인제 대풀이 되고 있는데 보면 첫 번째로는 학습자의 인식과 정서적 반응에 유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당 주제를 다루면서 갈등을 조절 관리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집단적 그다음에 개인적 역사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을 때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학습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의점, 고려할 점 이런 걸 두 가지 적어 놓고 있어요. 예. 뭐 지도 방안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고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죠. 이렇게 민감하고 논쟁적으로 주장할 때 주제를 다룰 때 어떤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나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도 요거 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평가를 보겠습니다. 평가도 마찬가지로 평가의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 앞에 동국과 그 전에 역사 관련된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과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그래서 평가나 교수학습 평가나 이런 것들 보면 내용이 거의 한 대부분 8, 90%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평가는 교수학습 목표, 그다음 내용,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시돼야 된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학습자의 지식 이해, 가정 기능, 가치 태도를 종합적으로 인제 뭐냐면 고려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그다음에 인제 교수 학습 활동을 개선하고 교사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운영한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수업 사양, 요즘에 최근에 뭐 AI 교과서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걸 고려해서 학습자의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장애, 이주 배경 등 학습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 평가를 진행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고려해야 되느냐? 이것도 인제 전에 전 앞에 있는 교과 내용도 있지만 동일하게 나오죠. 평가 응답 시간 확보, 그다음에 이중 언어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서 학습자의 성취와 배움에 주목하는 평가를 지도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 이주방 배경의 학습자를 할 때 고려사항 두 가지 있다면 평가 응답 시간 확보.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저시력자다. 저시력자 같은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이건 공평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공평하기 위해서는 저시력자들의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좀 더 그들에게 이제 공평한 기회를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1.5 배의 시간을 주는 게 보통 학교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중 언어 활용. 그래서 지금 이주민들 오는 거 있죠, 자제들. 그래서 2 세대도 있고 1.5 세대도 있지만 부모 세대의 영향 때문에 한국어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한 학생들 있잖아. 그럴 경우에 이중 언어 활용 같은 것들 고려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학습자가 평가 계획과 운영을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배움의 과정을 확인하고 또 다른 배움 목표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뭐 이게 아주 이상적이고 당연한 거고. 자, 평가 방법 보겠습니다. 평가 문항을 지나치게 지엽적인 역사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평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 이게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지역적 역사적 사실보다는 좀 중요한 맥락적인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크게 볼 거 없고 요 문장을 이제 제가 좀 취재진들 임용 시험 취재진들에게 좀 권장하고 싶어. 어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내신 분도 있어. 이게 굳이 알 필요가 있나? 자기들 전공에서는 그게 뭐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굳이 그 중고등학교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 입장에서는 전혀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를 내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만큼 안다고 뭐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고 지역적 문제는 좀 안 냈으면 좋겠다 그거요. 예.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서술 농수형 수행 평가는 명료한 기준을 바탕으로 채점 기준표를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어 해야 된다. 그래서 수행 평가를 하기 전에 채점 기준표 같은 거 아이들한테
공개를 하는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채점기준표에 따라서 뭐냐면 평가 요소에 대한 점수를 보유한다. 채점기준표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또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거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자 주도의 평가는 학습자가 교수 학습 계획, 실행 결과 등을 성찰하는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평가, 동료평가 요번에 기출문제도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좀 보면 평가는 평가의 효율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른 형 학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 평가가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학습자 주도의 평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 문맥상 지금 여기 하는 게 그리고 개별 피드백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 간의 평가 결과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개별 그 피드백은 자기 평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료 학습자 간의 평가는 독립 평가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답원 내용하고 답원 내용이 서로 연결된 부분이야. 예, 요걸 할 경우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 효용성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놓은 것 같다라는 거죠. 평가는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내용이 연결되다 보니까 학습자 주도의 평가. 네, 요게 빠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생각돼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미약하지만 22년 개정교육과정의 강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걸 할게요. 앞에 이제 전 시간에 공지한 것처럼 그 요번에 한국사 있죠? 22년 개정 한국사 보면 정근대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근대사 부분이 1번 첫 번째 파트 정치사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나열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대외관계, 사회, 경제사, 문화사 이렇게 주제별로 구성된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파트는 제가 이제 한국사 지금 강독하면서 하고 있는데 주제별 강독 관련된 내용은 지금 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적어놓고 했는데 근데 일단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파악할 필요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다음 주부터는 2개 정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해당 교과서하고 지학사 2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거 2단원을 볼게요. 그래서 대외관계, 사회경제, 문화사 주제별로 된 부분을 한번 강독을 쭉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2타임 정도 걸릴 것 같아. 2타임 정도. 읽어보고 뭐 한 타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너무 이제 간단하게 할 거니까요. 그냥 하여튼 한두 타임 하고요. 그걸 그리고 나서 4월 중순 정도에 넘어가서 4월 초순이나 중순에 넘어가서 이제 뭐 사료 있는 그 동아시아사 있죠. 네, 요 부분 있죠. 요번에 개정판이 나온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또 강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